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재훈입니다. 이렇게 휴일 쉬는 날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국 메나테크 비즈니스의 성지, 인천센터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혹시 이 강의 처음 들어오신 분들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기 대부분이시네요. 예. 여러분들께 오늘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첫 시간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직 20년 차 내과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인공 신장실을 운영하고 있고 호스피스 병동도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장 투석 전문이고 현재는 크진 않지만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리코 영양소와의 만남은 2008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떤 지인께서 하프 생학 교과서에 나오는 글리코 프로테인이 제품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글리코 영양소, 글리코 프로테인, 글리코 프로테인은 인간의 모든 세포에 다 존재하는 그런 기본 물질이거든. 이게 제품으로 나왔다는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별로 관심이 없이 이제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순간에 저한테 강의가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강의를 좀 해줄 수 있겠냐고 이제 했는데 그게 뭔가 싶어서 다시 봤더니만 글리코 프로테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현대의학에 대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내과 전문의가 되면은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을 것도 같았는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진단하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 병이 너무나 많았죠. 그리고 저 자신도 내과 전문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의 문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찾고 있었던 찰나에 글리코 영양소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영양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바로 그날 저녁부터 클린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2주 뒤에 제가 이런 강의를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오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은 학교 다니실 때 세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고 배우셨습니다. 안에 뭐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골지체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전자현미경이 나옴으로써 밝혀진 세포의 모습은 수많은 촉수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접하고 30년 전에 의과대학 본과 1학년 교과서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교과서의 첫 페이지, 두째 페이지, 셋째 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요. 여기가 이제 세포 그림입니다. 세포에 인지질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단백질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꽂혀 있고 그 위에 촉수, 당사슬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모습이 30년 전에도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과대학 교과서에 이 내용을 글리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선모다고 표현하기도 했고 글리코캘릭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복합당질, 글리코폼, 글리코콘주게이트 또 어떤 표현에는 글리코프로테인, 당단백질이다. 글리코는 단백질에 붙어서 존재한다. 이렇게 당단백질. 그리고 지방에 붙어서 존재하는 건 당지질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초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 부분에 있어서 글리코 부분이 특허 제품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우리가 배웠던 세포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포가 존재합니다. 전자현미경을 보면 수많은 당사슬과 촉수로 둘러싸여 있다는 내용이죠. 이게 실제로 세포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 봐도 가슴이 뜁니다. 이런 세포가 우리 몸에 몇 개가 있다? 30조 개에서 거의 60조 개가 존재합니다. 이 모든 세포에 촉수가 저렇게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촉수가. 이 당사슬은 한 개 세포에 조사를 해보니까 10만 개나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 몸에 그러면은 촉수가 몇 개 있겠습니까? 10만 개 곱하기 60조 개. 계산이 안 나오죠. 천문학적 숫자의 당사슬이 존재합니다. 이 당사슬이 이렇게 많았을 때 우리 몸은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 현대의학에서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당사슬이 한 3만 개, 또 그 이하로 이게 감소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당사슬을 분석해 보니까 이 당사슬 수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변형되거나 아예 없거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런 뭐 글리코폼, 실리아, 당사슬, 당수의 손모 이게 전부 다 의학적 용어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교과서에 등재된 이야기입니다. KBS 명견말리에는 이 당사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이 당사슬은 우리 몸속에 무슨 역할을 한다? 안테나 역할을 한다. 안테나. 세포가 안테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이건 굉장히 저명하고 권위 있는 내과 학회지입니다. 학회지에 이 당사슬에 대해서 이제 기초 내용이 드디어 실리기 시작했어요. 1993년에.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각종 영양소가 우리가 먹었던 영양소가 우리 세포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그 내용이 바로 당사슬 통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됐든 비타민이 됐든 미네랄을 인지하고 그러면은 이런 영양소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바이러스라든지 독소라든지 박테리아 이런 것들은 물리쳐야 되겠죠. 이것을 면역할 수 있는 또 기능도 당사슬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 간에 뭘 한다? 인지를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다. 그래서 인지와 면역과 대화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권위 있는 내과 잡지에 이렇게 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과학적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세포가 인지가 안 되고 면역이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지금부터는 그것을 이제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볼게요. 하프 생학 교과서에는 이 당사슬을 만드는 8가지의 원재료를 기술을 해놨습니다. 글루코스, 갈락토스, 만노스, 퓨코스, 자일로스, N아세틸글루코자민, N아세틸갈락토자민, N아세틸 유라미에시드 8가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8가지의 뭐다?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우리 자연계에는 한 200여 종류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요 8가지가 우리가 섭취를 해서 세포의 당사슬을 만들더라라는 것이 의과대학 교과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요 8가지 영양소를 원재료로 해서 특허 제품이 바로 엠브로토스입니다. 엠브로토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교과서에는 어떻게 표현됐냐 하면은 세포는 서로에 대해서 건강한 세포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나오느냐 하면은 대화를 해야 된다고 나와요. 이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포는 옆에 있는 세포의 나의 촉수가 가서 촉수끼리 서로 건드려 본다는 겁니다. 건드려 봄으로써 이 세포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암세포인지 정상세포인지 처리돼야 될 세포인지 다시 복구돼야 될 세포인지 이거를 다 감별하는 것이 세포의 당사슬 촉수라는 겁니다. 그 원재료가 뭐다? 엠브로토스입니다. 그래서 한 개라도 빠지면은 만노스 한 개라도 빠지면 암 환자가 되고 갈락토스 한 개라도 빠지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치명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밝혀진 거예요. 한 가지라도. 그래서 암세포를 보니까 이 사진을 보면은 위에 건강한 백혈구 세포가 있고 왼쪽 아래에 보면은 변형된 이상한 세포가 나타났죠. 얘가 바로 암세포입니다. 이런 암세포가 우리 몸에 몇 개가 있다? 하루에 5,000개에서 10,000개가 생겨요. 실시간으로 생겨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이 순간에도 제 몸에는 암세포가 생겨요. 그런데 내가 암 환자가 안 될 수 있는 이유가 내 몸의 면역세포, 즉 면역세포의 당사슬이 암세포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래서 글리칸이 부족하면은 왼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충분하면 우리 몸 건강한데 오른쪽과 같이 병든 세포가 되면은 인지도 안 되고 면역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뭐 하는 게 없어 세포가. 그렇다면은 이 세포는 무용지물이 되는 이게 병든 세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명한 이제 학회지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대장 내시경 하면 용종을 떼잖아요. 그죠? 용종을 떼면은 제일 왼쪽 그림이 뭐예요? 이게 정상적인 용종에는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G라고 나오죠. 이게 글리칸 부분입니다. 글리코가 빼곡히 둘러싸 있는 세포가 가장 정상적인 세포. 두 번째 세포는 아데노카시노마. 이건 대장암입니다. 아데노마는 대장 용종이에요. 암이나 용종은 뭐가 없어요? 글리코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암이든 이게 대장암을 내가 하나 예시를 들었는데 대장암뿐만 아니라 갑상선암이든 유방암이든 자궁암이든 피부암이든 고람이든 백혈병이든 모든 암세포는 공이 뭐다? 글리코가 없다는 겁니다. 없거나 변형돼 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각자 원인에 의해서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또 영양의 문제, 스트레스의 문제, 습성의 문제, 유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당사슬이 망가진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바로 이겁니다. 요까지만 이해되시면은 오늘 강의 70% 다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8가지 영양소 중에 그러면은 아니 뭐 이거 없었을 때 잘 살았잖아요. 근데 잘 살았는데 오히려 고대인들이 더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글리코 영양소가 고대 우리 섭생에서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뭐 버섯이라든지 씨앗이라든지 거미라든지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특히 알로에 이런 데서 조금씩 미량으로 존재해요. 이것이 우리의 이제 식습관 속에서 들어오는데 이거 요즘에 잘 안 먹잖아요. 안 먹는데 또 토양의 영양분이 계속 뭐 질소라든지 셀레늄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이런 미세 영양소들이 점점 지구가 병들어갑니다. 없어요. 그리고 조기 수확을 해요. 그리고 농약을 뿌려요. 그리고 환경이 오염돼요. 독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이 우리의 식단에서 약 70% 정도가 사라지고 한 30%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당사슬이 한 30% 정도밖에 남지 않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깊이 연구한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메나테크라는 회사에서 엠브로토즈라는 제품을 이것을 8가지 당영양소를 전부 다 망라해서 만든 제품이 뭐다? 엠브로토즈입니다. 그런데 이 엠브로토즈가 나오자마자 의과대학 교과서에 당사슬을 만드는 8가지 영양소를 기재를 했어요. 그럼 뭐가 먼저 나왔어요? 엠브로토즈가 교과서보다 먼저 나온 제품이에요. 너무나 놀랍죠. 근데 이 내용까지를 제가 첫날 다 간파를 했습니다. 굉장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야 이거는 뭐 이런 말씀 드려서 공개 강의에서 미안한 이야기면 그때 들었던 생각은 이거는 정말 대박이 아니면은 대사기극이다. 이게 진짜 대박이 아니면은 예. 둘 중에 하나고 중간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검토를 쭉 해보니까 이건 전자였다. 아주 대단한 물질이 나왔어요. 그래서 엠브로토즈의 여러 가지 성분 중에 가장 핵심적인 성분은 만노즈입니다. 만노즈는 그 알로에에 415kg를 따면 조금 이제 있을까 말까 한 1kg 안쪽에서 겨우 추출해내는 그런 고농도의 면역 조절 물질인데 고대에서부터 뭐 성경에도 나오는 만난이고 그래서 쭉 이렇게 우리 인류의 면역 물질로서 상처 치유에 피부 회복에 이렇게 도움을 줬던 내용인데 이걸 갖다 과학적으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 만난이라고 만노즈의 분자량을 갖다가 우리가 시중에 나가면 무슨 알로에 있잖아요. 그 알로에는 분자량이 좀 낮아요. 30만 달톤, 40만 달톤 되는데 이 메나테크의 엠브로토즈의 에이스 만나는 100만 달톤이 넘어서 160만에서 170만 달톤이다. 미국 화학협회에서 100만 달톤이 넘어야만 뭘 할 수 있다? 면역을 조절할 수 있다.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면역을 조절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다? 100만 달톤이 넘어야 된다. 100만 달톤이 넘는 만노즈는 메나테크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엠브로토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의 최고봉이다. 그래서 KFDA에서 이 알로에 베라겔에 만노즈를 투여했을 때 우리 몸에 쉽게 말해서 혈관을 갖다 확장하고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산화지소를 이렇게 많이 만든다는 내용도 나오고 수지성 세포, 대식 세포 이런 활성도도 증가되고 여러분들 NK세포 들어보셨죠? 자연살상세포. 자연살상세포가 특히 암세포를 잡는 세포입니다. 림프구, 백혈구의 면역 관련 세포가 증가하고 특히 위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위장 건강이 우리 건강의 7, 8알이 됩니다. 여기서 위장이 무너지면 면역도 다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 대장염 지수를 감소시키고 설사들을 감소시키고 특히 염증을 막아주고 세포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어떤 세포 건강과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KFDA에서 이게 프루브된 내용입니다. 네이처지에는 이 만노즈가 종양을 억제한다. 그리고 항암요법을 받는 사람에게 항암요법을 정상세포는 살려주고 항암을 도와주고 암세포는 억제하고 이런 기능들입니다. 이게 이제 네이처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노즈가 있었고 퓨코즈라는 게 있습니다. 퓨코즈. 와카메라고 있는 와카메라는 것은 뭐냐 미역이나 해조류에서 또는 약용버섯 어머니의 모유에도 퓨코즈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역에 보면 미끈미끈한 당이 있죠. 그죠? 그 성분이 퓨코즈 성분입니다. 그 성분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놀라운 면역 조정 효과가 있어서 암을 억제하고 감염이라든지 알레르기를 억제하고 뇌 발달에 도움이 되고 특히 장에 너무너무 큰 좋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크론병
또 면역의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그 독성 설사, 감염성 설사에 퓨코즈가 들어갔더니만 논문에 보면은 이 독소를 갖다가 킬레이팅해서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엠보로토즈 라이프에는 이 와카메가 가장 최고급의 와카메가 들어와 있다. 두산백과에 와카메하고 비슷한 후코이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코이단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퓨코즈를 원재료로 한 일본에서 주로 발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인데 특히 암 환자들에게 유용한, 그래서 이 두산백과에는 어떤 내용이 납니까? 혈액 응고를 방지하고 종양을 막아주고 위궤양을 치료하고 비만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혈당 상승, 혈압 상승 막아주고 암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소화기계 암에서는 80% 이상의 효과가 있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모든 종류의 암에 퓨코즈가 효과가 있다. 이 후코이단이 이제 퓨코즈를 성분을 했는데 이 후코이단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성분이 바로 와카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갈락토즈. 갈락토즈는 우유라든지 치즈, 우유나 치즈에 갈락토즈가 좀 있는데 메나테크에서는 우유나 치즈가 아니고 여기 낙엽성 추출물, 식물성 원재료에서 엠보로토즈를 추출했어요. 그래서 이 갈락토즈 자체도 암 면역에 중요하고 장 건강 그리고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 잘로즈 들어보셨죠? 잘리톨 껌 있잖아요. 그 핀란드 자작나무, 고로쇠 수액 들어보셨죠? 예, 이런 것들이 수액에서 나오는 이런 잘로즈 성분이 핀란드에는 자작나무가 많아서 핀란드 사람들이 이걸 많이 먹으니까 소화기계 암의 유병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 항세균, 항진균 작용이 있고 글루코자민 들어보셨죠? 예, 관절에 좋은 글루코자민이 실제로는 엠보로토즈의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역시 면역을 조정하고 골관절염의 연고를 만들기도 하지만 항암이라든지 특히 장점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크론병이라든지 또 헬리코박터 위궤양에 있어가지고 헬리코박터균을 데리고 싸워요. 이 글루코자민이. 그래서 무력화시킨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갈락토자민은 암성장과 전이를 억제하고 유라민산이라는 게 있어요. CR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모유에 많지만 뇌라든지 척수의 정상 발달을 도우는 그런 조금 뭐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은 면역을 도우고 장 건강과 그리고 암에 좋은 어떤 영양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메나테크에는 엠보로토즈가 특허가 있습니다. 특허가 있는데 이 특허가 놀랍게도 제목을 보면은 치료 특허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뒤에 좀 뭐 살펴보시겠지만 요 보면은 에이즈 환자가 엠보로토즈를 먹었을 때 증상이 제거되고 또 mRNA, 에이즈 바이러스의 RNA가 미검출된다. 놀랍잖아요. 에이즈 바이러스가 억제되는 정도니까 유방암, 전리선암, 난소암, 또 위, 장, 폐 등의 부신 종양은 전이 부위가 제거되고 검출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까지 종양체가 수축이 된다. 저는 이런 케이스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피부도 색소 침착이 좋아지고 기미 많은 분들 있잖아요. 예, 엠보로토즈 부족해서 그런 거. 주름이 많은 분들도 엠보로토즈 부족해서 그런 거. 표피, 진피에 그런 어떤 고유의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이 복구되면서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피부도 엠보로토즈가 필수다. 콜라겐 들어보셨죠? 네, 콜라겐이 엠보로토즈예요. 엠보로토즈 플러스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히알산 같은 거는 피부과에 필러 주사가 있습니다. 필러 주사도 있고 그리고 안구건조증에 이 안약 있죠. 이게 전부 다 히알루론산입니다. 이게 인공 글리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글리코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과 체액에 존재한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과 체액에 존재한다. 제일 많이 존재하는 거는 세포에 붙어 있는 당단백질 형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모든 세포에 붙어 있다. 두 번째로는 효소 들어보셨죠? 효소가 당단백질이에요. 그냥 단백질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당이 붙어 있는 당단백질. 두 번째, 코로나 때 우리 항체라고 들어보시죠? 항체가 당단백질이에요. 오늘 뭐 이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항체는 글리코가 없으면 작동을 안 해요. 호르몬의 60%가 당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헤모글로빈 들어보셨죠? 헤모글로빈, 뭐 백혈구 수치, 헤모글로빈 수치, 혈소판 수치.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이
전부 당 단백질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 각자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독감 시절이 오고 코로나 또 뭐 온다고 하니까 독감 백신 맞으시는 분들 많죠. 독감 백신, 코로나 백신, 폐렴구김 이게 전부 인공 당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8가지 당 단백질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N아세틸 유라믹 액시드, 시알산이라고 설명한 게 있는데 그 시알산을 원재료로 백신을 만들었어요. 인공 당 단백질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뇌는 지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뇌는 전부 당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 번째로는 프로테오글리칸 조금 큰 덩어리의 당 단백질이 있습니다. 연골, 뼈, 피부, 혈관 이런 것들이 전부 단백질인데 단백질에 뭐가 붙어 있어요? 당이 붙어 있습니다. 당 단백질입니다. 콜라겐, 그러니까 그 원재료가 콜라겐, 히알루론산, 콘드로이틴 설페이트, 뭐 케라탄 설페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연골도 만들고 뼈도 만들고 장기도 만들고 혈관도 만들고 골수도 만든다. 그래서 우리 몸에 글리코가 존재하지 않는 곳을 찾기가 힘들다. 머리 끝에서 발톱 끝까지 전부 글리코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내부에 우리 먹었던 모든 어떤 음식의 독소 그리고 호흡기로 들어오는 모든 독소를 잘 방어할 수 있도록 뮤신이라는 끈적끈적한 점액이 분비됩니다. 침도 그 중에 하나요. 그 다음 눈물도 그 중에 하나요. 콧물도 그 중에 하나요. 기관지에 가래도 마찬가지고 위액도 나오고 장에도 점액이 나오고 방광에도 점액이 나와요. 이 점액이 무려 하루에 얼마 나온다? 4리터나 나와요. 이 어마어마한 양의 점액이 나와서 우리 몸을 다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뮤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 몸의 글리코는 세포를 막아주는 당단백질, 당지질 형태로도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는 단백 다당 형태로도 존재. 프로테오글리칸. 그 다음에 내부를 조율하는 뮤신이라는 형태로도 존재한다. 4가지 형태로 이 글리코가 존재한다. 글리코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모든 세포입니다. 특히 장에서 보면은 이 글리코 영양소가 장에는 어떤 역할을 할까?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 제가 이게 한 글자로 정리를 해놨죠. 영양분을 흡수하고 독소를 면역한다. 이 사진에 보시면은 자 볼까요? 이 전자현미로 보니까 이렇게 세포 위에 영어로 글리코캘릭스라고 적혀 있죠. 글리코캘릭스. 이게 당사슬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식도에서부터 쭉 해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공이 전부 글리코캘릭스로 다 덮여 있습니다. 이 글리코캘릭스가 캘릭스 하는 뜻이 뭐냐 하면은 옷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옷을 입고 오셨죠? 세포도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이 바로 글리코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글리코캘릭스를 당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의 옷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벗겨지면은 큰일 납니다. 이게 조물주께서 이 장에 이 옷을 입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이 당사슬이 우리가 먹었던 영양분은 흡수하고 독소는 어떻게 해요? 면역을 하는,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글리코층이 뚫려버렸다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장누수라고 합니다. 글리코층도 뚫리고 그다음 세포 사이에 간극이 벌어져서 우리 몸의 장 속의 독소들이 우리 그 혈관으로 침투하는 그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장누수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장 바로 밑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80%가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서 38선에 가장 우수한 병력이 수도권에 배치가 돼 있어요. 후방은 그냥 이렇게 후방 지원인데 거기에 80%의 핵심 병력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의 80%가 장에 있다는 이유. 장누수가 생겨버리면은 이 면역 시스템이 교란이 됩니다. 기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영양 흡수도 불량하게 되는 건 기본이고 뭐 피부과적으로 뭐 습진, 알레르기, 건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 하시모토 갑상선염, 갑상선 기능 항진증, 뭐 개양성 대장염, 또 암, 천식 이런 모든 질병이 다 장누수하고 관계 있다라고 최근 의학에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엠브로토즈가 부족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빵 같은 글루텐, 빵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글루텐 단백질을 먹으면은 결국엔 알레르기 일으켜서 장 점박을 망가뜨리죠. 또 안 좋은 게 장에 안 좋은 게 또 뭐예요? 단순한 당. 이게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염 진통제.
항생제, 술, 그 다음에 세균의 독소, 또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장 점막을 망가뜨리는데 이걸 복구하는 게 뭐예요? 엠브로토스예요. 엠브로토스. 또 뒤에 설명하지 메나붑입니다. 메나붑은 리포소말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활성산소를 다 중화시켜내버립니다. 그리고 AO도 아주 좋은 항산화제입니다. 그 다음에 플래닛C는 한 끼 식사로 장을 가장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토탈 영양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산균, 그 뒤에 설명하지만 바이탈 프로발란스라고 단세 지방산, 우리 장에 이 장누수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조물주께서 주셨어요. 그게 바로 단세 지방산입니다. 예, 그 내용도 뒤에 설명. 이게 부족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수많은 질병이 생깁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있다, 뭐 강박증이 있다, 조현병이 있다, 뭐 이런 것들, ADHD 이런 것들도 전부 장에서부터 치료를 시작을 해야 돼요. 장을 케어하지 않고 어떤 치료도 시작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가면역질환, 수많은 자가면역질환도 전부 장에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돼요. 그래야지 면역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그냥 한번 듣고만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식이섬유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식이섬유가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뭐예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유산균의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면 프리바이오틱스 플러스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 하면 뭐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결과물이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 그게 바로 단세 지방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이 대장으로 내려와서 단세 지방산이라는 탄소수 아주 짧은 6개 미만의 그런 산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뭐 보통 아는 그런 지방산들은 탄소 길이가 뭐 18개 이상 길어요. 그러니까 이 분해도 잘 안 되고 아주 염증을 일으키고 그렇지만 단세 지방산은 완전 반대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강의할 때 내 에너지원을 어디서 쓰느냐 하면은 나는 이제 주로 포도당 그리고 지방을 태워서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장은 에너지원을 뭐로 쓸까요? 포도당을 주면 큰일 납니다. 장은 부패돼 버리고. 장은 단세 지방산을 원재료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장 운동이 잘 안 되고 변비가 있는 분들은 단세 지방산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물질이 바이탈 프로발란스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요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장누수가 생겼는데 단세 지방산이 들어가면은 대장에 점액을 분비해요. 쭉 점액이 뭐예요? 점액이 그 뮤신이에요. 그게 글리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타이트 정션, 세포 벌어진 틈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타이트하게 묶어요. 그리고 장누수를 치유하는 그런 물질이 바로 단세지방산인데 단세지방산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 된다 그랬어요? 프리바이오틱스 플러스 프로바이오틱스. 그 중에 엠브로토스도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GI 프로발란스 이렇게 해서 또 집중적으로는 바이탈 프로발란스 이런 물질들이 장을 집중적으로 케어해서 장누수를 치유하고 또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거보다도 더 멋진 작용이 있어요. 단세지방산 특히 부티르산은 장누수를 치유하기도 하지만 아토피라고 적어놨죠. 면역이라고 적어놨죠. 암이라고 당뇨 비만 이런 거대한 어떤 그 내용들이 장에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세지방산은 우리 몸에 단세지방산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우리 면역세포의 T임파구가 정식이 돼요. T세포가 면역을 담당하거든. 이게 많이 정식이 돼가지고 자가면역질환을 억제하고 대장암 간암도 억제하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게 단세지방산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에도 호르몬이 나와요. 그 장 호르몬을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GLP-1이라고 합니다.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라는 건데 이게 블록버스터급 신약들이 이거를 기반으로 지금 계속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요.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인슐린을 분비를 하게 하고 또 장에서 나오는 GLP-1이 우리 내려가서 식욕을 억제해요. 이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게 이 두 가지 기전에 의해서 이미 당뇨약, 비만약으로 1차적인 약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요것들이 지금 업데이트 돼서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계속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장이 우리가 튼튼하면은 이게 면역도 좋아지지만 특히 당뇨라든지 비만, 암, 이 모든 것들이 장에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된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해가 되시죠? 아유,
오늘 오신 분들 수준이 너무 높으십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의사 선생님들 잘 모르십니다. 자, 그래서 적혈구 표면에 당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O형은 5가지. 글루코스, 갈락토스, N아세틸, 갈락토자민, 갈락토스, 퓨코스 5가지 당사슬만 붙어 있는데 A형은 거기다가 N아세틸, 갈락토자민 붙어 있고 B형은 갈락토즈가 붙어 있고 그럼 AB형은 뭐가 붙어 있을까요? 2개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O형은 5가지의 당사슬이 있는데 AB형은 몇 개 당사슬이 있다? 7개. 7개 당사슬. 예, 이걸로 인해서 ABO형 혈액형이 갈라진다. 이게 고등학교 생물 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몸이 이미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실제로 적혈구 표면의 당사슬입니다. 이게 백혈구로 넘어가면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면역을 증강하고 조정한다. 백혈구가 충분히 당화되면은 어떻게 된다? 최적의 임무를 수행한다. 백혈구가 자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글리코가 있어요. 엠브로토스가 있어야 된다. 각 당영양소들은 면역세포들이 대식세포도 있고 호중구도 있고 T세포도 있고 B세포도 있고 자연살상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면역세포들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면역세포의 표면에는 당사슬이 붙어 있다. 이 당사슬의 원재료가 엠브로토스입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NK세포의 활성도를 먹기 전하고 먹고 난 다음하고 비교해 봤더니만 1843%나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니까 NK세포가 있어도 작동 안 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환자들이 뭐예요? 그런 환자들이 미안하지만 암 환자들이고 만성피로 환자들이고 자가면역질환 환자. NK세포 있어도 무용지물이에요. 엠브로토스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T세포들이 고유한 기능을 회복한다. B세포는 우리가 들어왔는 독소나 바이러스를 인지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냐면 거기에 적합한 면역물질인 항체를 만들어내요. 이뮤노글로불린이라는 항체를 만들어내요. 이 항체가 당단백질이에요. 그 때문에 코로나 걸렸는데 엠브로토스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항체를 만들어낼 수가, 나는 만들어내고 싶은데 주인이 엠브로토스를 안 먹었어. 원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예를 들어보면 이게 관절이 완전히 변형됐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관절의 연골세포를 적으로 인지한다. 왜? 당사슬의 안테나가 고장났어. 안테나가 고장나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만 공격하는데 루푸스 같은 병은 관절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뇌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혈관을 다 공격해요. 그래서 뇌혈관을 잘못 공격하면 뇌졸중으로도 사망하고 심혈관을 공격하면 심근경색증으로도 사망하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루푸스 같은 그런 병들이. 그 다음에 신경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을. 스클레로더마 같은 그런 병들. 그래서 이 자가면역질환도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항체가 Y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 중간에 보면 제가 동그라미 해놓고 뭔가 녹색으로 작은 거 보이죠? 이 부분이 글리코 부분이에요. 요 글리코가 있어야 얘가 작동을 해요. 얘가 없으면은 이 항체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이 항체 부분을 다시 떼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한 사람은 제일 왼쪽에 글리코가 부족해. 제일 오른쪽으로 가면은 가장 제일 위에 시알산도 있고 갈락토스도 있고 퓨코스도 있고. 그러니까 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노스, 퓨코스, 갈락토스, 시알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지더라. 그런데 엠브로토스를 먹여가지고 이걸 채워줬더니만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이 좋아지고 기능이 회복되고 그렇게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임상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70개국에 이 치료 특허가 있어요. 아까 제가 잠시 보여드렸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 다 공이 기능이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 몸의 글리코는 선모, 당사슬, 글리코 캘릭스 이런 이름으로 쓰는데 이 전부 다 엠브로토스를 원재료로 해서 줄기세포에도 있고 귀점막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어때요? 귀에 소리 나는 경우도 있고 좀 어지러운 경우도 있고 멘붕이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 달팽이관 안에 이 유모세포의 당사슬이 수도 없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부족하면은 이게 망가지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물리적 신호를 갖다가 이 유모세포에서 전기 신호로 만들어서 뇌에서 인지를 하도록 만들거든. 그 변환하는 그런 안테나 역할을 하거든. 이게 망가지면 이명이 들려요.
이명도 들리고 어지럼증도 오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고 MRI 찍어보고 피 검사해봐도 다 정상이야. 다 정상이죠. 글리코를 측정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이런 증상도 전부 글리코와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소장,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수정이라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지구상에 태어난 그 근원이 뭐냐 하면은 글리코 엠브로토즈 힘입니다. 그때는 엠브로토즈 없어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다 이렇게 섭취를 했죠. 그래서 정자와 난자의 정자의 만노즈, 특히 난자의 글루코자민이 만나는 현상을 수정이라고 한다. 이 수정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다? 뭔가가 지금 엠브로토즈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이걸로서 클린을 하고 임신이 된 그런 케이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임 부부들이 엠브로토즈를 먹고 클린하고 그 다음에 임신이 되는 케이스들 많이 있습니다. 뇌신경세포도 전부 글리코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지, 위점막, 혈관. 그러니까 뭐 우리 몸에 A부터 Z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이 다 글리코다. 관절도 당연히 글리코예요. 글루코자민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글리코 중에 하나예요. 이게 부족하면은 우리가 연골이 망가지고, 안구건조증 오는 분들도 안구에도 보니까 전부 다 아까 뮤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점액. 이게 부족하면 안구건조증이에요. 그러니까 안약을 넣는데 그게 인공 글리코라니까요. 인공 엠브로토즈입니다. 그게. 혈관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세포는 혈관이 먹여 살려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큰 혈관은 사실 1%밖에 안 돼요. 99%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혈관이에요. 이 모세혈관이 우리 세포로 다 가서 몇 쪽의 세포, 60쪽의 세포로 가가지고 거기서 산소도 공급하고 독소도 가지고 나와요. 그 영양분도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망가지면은 세포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세포를 쭉 연결해 보면은 12만 킬로예요. 12만 킬로는 지구 2바퀴 반을 도는 정도예요. 이 지구 2바퀴 반을 도는 혈관에 전부 글리코가 깔려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논문에도 나오고 교과서에도 올라와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글리코를 안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볼까요? 이게, 글리코 캘릭스입니다. 전자혐의를 보니까 우리 혈관이 글리코로 덮여. 그러면 조물주께서 글리코 캘릭스를 혈관에 전부 다 포장을 해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망가지면은 우리 몸은 뭐가 생깁니까? 동맥경화, 그 다음에 혈전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심부전 이런 병들이 전부 요게 망가진 겁니다. 원인은 당뇨병일 수도 있고 고혈압일 수도 있고 산화된 지질일 수도 있고 활성산소의 공격일 수도 있고 뭐 당화 최종 산물 AGE일 수도 있고 뭐 스트레스도 있고 수백 가지가 있지만 결론은 당사슬이 망가져요.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의 당사슬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건강한 당사슬이고 오른쪽에 이렇게 된 당사슬이 여러분들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돼서 심근경색이 오는 그런 병들은 지금 60대 이상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임상에 나와보니까 30대에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요새 잠도 잘 안 자고 게임하고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엠브로토즈하고 메나붑입니다. 메나붑은 비타민C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활성산소의 대부분 이렇게 당사슬이 망가지는 제일 많은 원인이 활성산소의 공격입니다.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서 혈관을 공격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타민C 메나붑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 몸에 이런 이제 동맥경화 반이 생기고 이게 순식간에 막히기 시작하는 게 바로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이 엠브로토즈는 요거만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혈관 내피 손상. 모든 동맥경화는 뭐다?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된다. 혈관 내피에는 뭐가 있어요? 당사슬이 있어요. 이 당사슬이 손상된다는 것이 기본 명제입니다.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의 당사슬이 일단 손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이 혈관 질환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일병 맞는 말이지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일반 콜레스테롤은 이게 반드시 우리 몸에 필요한 원재료가 되죠. 그렇지만 이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변형된 콜레스테롤이 문제예요.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면은 또는 고혈당으로부터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은 우리 몸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식세포의 당사슬이 걔를 보고 얘는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를 해요. 그래서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잡으러 가서 이렇게 포획을 해요. 포획을 해가지고 걔가 어디에 붙느냐 하면은 바로 혈관 내피세포 손상된 곳에 붙는 현상을 동맥경화. 거기서부터 동맥경화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사슬은 너무나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1차적으로 그런 어떤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붙지 못하게 1차적인 방어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NOS라는 게 있어요. 나이트릭 옥사이드 신세이즈라는 게 있는데, 우리 몸에는 종물주께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혈관을 갖다가 원활하게 확장이 돼서 혈액순환을 도우도록 하는 물질을 만들어 주셨어요. 산화질소 들어보셨습니까? 산화질소만으로 네트워크하는 회사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산화질소가 생명의 근본 물질인데 이거를 만드는데 엠브로토즈가 절대적인 기여를 합니다. 산화질소를 만들어서 혈관을 확장해서 혈압도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도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엠브로토즈가 부족하면은 망가진다. 두 번째로는 슈퍼옥사이드 있으면 SOD라는 항산화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못하고 먹어야 되지만 우리 몸에서 혈관을 보호하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천연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그게 SOD라는 게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저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만드는데 엠브로토즈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산화질소를 만들고 SOD를 만드는데 엠브로토즈가 역할을 하는데 엠브로토즈가 부족하면은 산화질소가 없으면은 혈관이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SOD가 없으면은 혈관이 급속도로 손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 손상된 미세혈관,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이 된다. 결국은 인간이 왜 죽느냐? 사고가 아니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암으로 죽거나 혈관 질환으로 죽거나 이 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 혈관 질환은 엠브로토즈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메나붑이 그 보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손상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신부전 내용은 어렵지만 근본 원인은 이렇게 본질은 이거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가 또 당뇨 환자들 인슐린이 췌장 베타세포에서 이렇게 분비되면은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세포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수용체가 바로 엠브로토즈입니다. 만노즈, 퓨코스, 갈락토즈, N아세틸 글루코자민, 시알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슐린은 많이 분비됐는데 엠브로토즈가 없으면은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인슐린이 못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 우리가 먹었던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따라 들어오질 못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당뇨병이다. 다른 기전도 있지만 어려워서 오늘은 생략하고 일단은 인슐린 수용체가 바로 엠브로토스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뇌도 글리코행소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글리코행소는 신경을 이렇게 연결하는 신경 수초가 있습니다. 수초를 보호하고 뇌 신경 섬유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신경 섬유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신경 세포가 유연하게 일부 재생이 돼요. 잘 재생이 안 되는데 일부 재생이 되도록 도와주는 게 글리코다. 특히 만노즈는 이런 어떤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뇌세포가 공격당하는 것을 만노즈가 일단 막아주고 그 앞에서 먼저 막아주는 선발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타민C 메나붑입니다. 그래서 요 특허 자료에 보면은 이 특허가 대한민국 특허증 자료에 돼 있지만 미국, 일본, 홍콩, 유럽, 싱가포르 이런데 전 세계 70여 개국에 특허가 걸려있네요. 치료 특허라고 나옵니다. 이 제품을 줬을 때 투여된 영양 제품인데 치료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루게릭병도 좋아진다라고 나와 있네요. 다운증후군이 염색체 변형이 교정된다. 정신분열증,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증, 정신 모든 질환들도 호전이 된다. 그리고 장애에 있어서 핵심적인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이 치유된다. 제가 대학병원에 가면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에 대한 치료 솔루션이 사실 없어요. 미안한 얘기죠. 포스터 바이오틱스, 바이탈 프로 밸런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바이탈 프로발란스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솔루션이 없죠. 엠브로토스에 대한 개념. 이게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렇게 약이 아니라 식품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이 주류의학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지금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뇨병은 이 제품을 먹었을 때 혈당이 좋아지고 당화혈색소가 정상화되고 망막 기능과 신장 기능이 회복이 되고 그다음 궤양이 치유되고 감염이 제거 등등등. 제일 밑에 아테롬성 경화증이죠. 동맥경화가 전체 콜레스테롤, LDL, TG는 떨어뜨리고 HDL 콜레스테롤을 올리면서 혈관이 개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혈관이 개방된다. 너무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첫날에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과 의사로서 혈관을 개방하는 일이 약이 없어요. 아스피린, 오메가3 혈관 개발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막힌 혈관은 스텐트로 뚫는 수밖에 없다. 그게 뭐 그것도 아주 훌륭한 치유 솔루션이지만 이 자연적인 제품으로 또 조물주께서 주신 자연에서 주신 어떤 원재료로 이 혈관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엠브로토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기세포까지도 맞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가 당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다니엘 논문에 보면은 당 영양소를 그냥 조금 섭취하면은 그냥 건강을 도우는 정도, 항산화 효과 이런 정도가 되지만 조금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효과가 쭉쭉쭉쭉 뭐 면역을 증진하고 쭉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이상의 고용량으로 메가도즈로 넘어가 버리면은 여기 이제 실험해 보면은 일주일 동안 한 5통 정도의 엠브로토즈를 복용을 했더니만 우리 몸에 없던 줄기세포가 1.7조개에서 3조개가 생긴다. 이 대단한 건데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는데 여기 송도에도 있을 거고 뭐 강남에 가면은 줄기세포를 우리 피에서 뽑아가지고 추출해서 다시 맞는 시술을 합니다. 그 줄기세포 시술이 보통 몇 개를 맞느냐 하면 400개, 800개 맞아요. 400개 맞으면은 보통 뭐 400만 원, 뭐 800개 맞으면 800만 원. 400개, 800개인데 여기는 몇 개라고 돼 있습니까? 논문에는 1.7조개에서 3조개가 생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 생깁니다. 여기 이제 미국 MBC의 연구자들은 글리코 영양소라는 단당류와 당을 보충함으로써 줄기세포의 수량을 언디텍터블 아주 적은 수준에서 트릴리언스 조 단위로 증가시킨다. 이게 미국 MBC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런 정도로 자연 치유력으로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성체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물질이 바로 엠브로토즈다. 그래서 엠브로토즈가 부족하면은 세포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면역도 망가지고 뇌 기능도 이상이 생기고 해서 수많은 질병이 생긴다. MIT 공대에서는 세상을 바꿀 10대 신기술이다. 이 기술이 세상을 바꿀 기술이다라고 2003년도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미국 국립과학원은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들이 200명이 거쳐간 단체예요. 노벨상 수상자들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평화상 수상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한 명도 없어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200명이 거쳐간 이 단체에서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내용을 보면은 대단합니다.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세포는 치밀하고 복잡한 당사슬로 덮여 있다. 생명체로부터 당사슬을 제거하면은 사망한다. 이해가 되시죠? 생명체로부터 당사슬이 부족하면은 그게 질병이고 당사슬이 충분하면은 건강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인간에 관련된 어떤 질병, 모든 질병이 당사슬이 관여한다. 그게 당뇨병이 됐든 코로나가 됐든 독감이 됐든 암이 됐든 모든 질병이 다 당사슬이 관여된다. 당사슬의 변화가 암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이게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발표한 내용. 제가 이거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엠브로토즈를 소개받았을 때 50견이 있었고 35년 동안 액취증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해서 이게 지금도 땀을 좀 흘리면 이게 냄새가 나요. 액취증.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탈모도 있었고 만성피로도 있었고 복부 비만도 있었고 치주염도 있었고 안구근절증도 있었고 뭐 백반증, 혈변 이 수많은 이 내과적인 질병, 피부과적인 질병을 제가 한 개 한 개씩 제가 의사니까 처방을 다 해봤겠죠. 안 됐죠. 안 됐는데 제가 이거를 엠브로토즈를 만나고 클린을 만나서 제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만에 제가 완벽하게 90% 이상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글리코의 기능은 세포 간의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면역 항체 역할,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감염과 염증을 막아주는 역할,
또 우리 몸에서 환경 독소를 이렇게 펌핑해내는 해독 역할, 면역계를 활성화하는 역할, 그 다음에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 특히 장 건강입니다. 그 다음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역할, 혈관을 전부 다 개통시켜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역할, 또 비만이라든지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병들도 자연적으로 대사가 되어서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수정에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모든 효소를 만들어내고 호르몬 생성을 조절한다. 그 다음에 뇌신경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영양소다. 그 다음 줄기세포까지도 만들어줘요. 놀라운 A부터 Z까지 놀라운 기능이 바로 이 글리코 영양소의 효능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어떻게 먹느냐 했을 때 해독과 비만과 장 건강을 한 번에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독 시스템과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는 시스템이 클린입니다. 인체는 스스로 이 기능이 있어요. 있는데 글리코가 부족하고 효소가 부족하고 독소가 많고 우리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클린은 3일 동안 리셋을 하고 7일 동안 일반식을 금하면서 엠브로토즈를 기반으로 한 우리 순수한 천연 제품을 먹으면은 내 몸 자체가 자연적으로 소화기계는 휴식을 하면서 내 몸은 면역 시스템이라든지 효소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우리 세포들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태워지지 않았던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지방 속에 독소도 같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명현 반응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성장 호르몬이 어릴 때 많이 나오다가 줄어들었지만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든 세포, 그 다음에 임파구, 암세포 이런 것들이 임파구나 대식세포가 자가포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리셋이 들어가게 되죠. 클린의 최고의 영양소가 바로 엠브로토즈입니다. 엠브로토즈를 기반으로 해서 수많은 영양소들이 있지만 이게 다른 데 있는 영양소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엠브로토즈를 기반으로 한 천연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소리는 WPH 등급의 최고급 유청 단백질이고 이 대한민국에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장 순수한 99.9% 순도입니다. 그래서 오소린 분지 아미노산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해독이라든지 그다음에 뇌 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본적인 간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특허 자료에 보면 체지방이 감소되고 근육량 및 골밀도가 증가된다. 여러분들이 안티에이징 하는 핵심이 엠브로토즈 클린에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분은 사실 소아마비였는데 잘 못 걸으셨는데 클린하고 걷기 시작하셨어요. 18%에서 42% 근육량이. 이분은 심근경색증이 있었는데 저를 만나서 그냥 먹었는데 이 1층을 못 걸었는데 5층, 6층까지 걸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사업자인데 체지방이 9.2% 빠지면서 얼굴이 문페이스에서 아주 갸름하게 잘 계속 클린을 마체를 도전하는 분입니다. 이 건선인데 1개월 클린 후에 면역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세포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10일의 기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일 동안 리셋을 하고 7일을 클린을 했는데 뇌경색이 있었고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었는데 열흘 만에 체중이 13kg 감량되고 체지방이 9% 감량되고 혈압이 정상화되고 혈당이 정상화되고 콜레스테롤이 350에서 125대. 그래서 병원에 내과 선생님께서 더 이상 처방할 약이 없으니까 아스피린이나 먹으라고 얘기했지. 돌려보냅니다. 열흘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스티븐 유전트 박사님께서는 숨이 붙어있는 모든 사람은 엠브로토즈를 먹어야 된다. 저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글리코클린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챌린지가 이 엠브로토즈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클린입니다. 클린인데 그것을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룹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마스터 챌린지가 10월 8일부터 이제 등록이 돼 20일부터 11월 말까지 여기에 여러분들 모두 한번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강의 마치겠습니다.